네, 안녕하세요. 나무병원TV 김철응입니다. 오늘은 가로수와 관련된 부분에서 나무병원, 나무의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조금 넓어졌다라는 그러한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가로수도 나무의사가 담당한다 그랬는데 가로수는 나무의사가 못했나? 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불행히도 가로수나 도시숲과 관련된 법률에서 나무의사, 나무병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질 않습니다. 때문에 수목진료라는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치료를 하고 진단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률적으로 도시숲과 관련된 법률에 나무병원, 나무의사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은 갖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니지만 구체적인 단어가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지 않은 것에 따른 차이를 좀 느낄 수 있는 분야가 여기 있는 가로수, 도시숲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도시숲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개정이 되었죠. 자, 먼저 설명을 보여드릴 거는요, 일단은 그냥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문헌인데요. 지금 현재 산림청장님이신 남성현 산림청장님 페이스북입니다. 그 중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요, 가로수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제거, 가지치기 대상 수목은 잘못된 가지치기로 인해 생육이 훼손되거나 도시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사업 실행 전에 나무의사에게 진단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해놨습니다. 네. 도시숲에서 가로수에서 가지치기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나무의사가 직접 진단을 해야 된다는 것을 산림청장님께서 이렇게 공포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거는 법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우리가 그냥 약칭해서 도시숲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숲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정된 이후에 시행이 24년 7월 24일 날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몇 가지 변화가 있는데, 이러한 변화 때문에 나무병원, 나무의사가 가로수에서 담당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넓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도시숲 등의 기본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산림청장은 도시숲 등을 체계적으로 조성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숲 등 기본 계획을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년마다 기본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기존의 법에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 조금 더 추가를 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노란색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이거는 이번 개정된 내용에서 새롭게 바뀌거나 추가가 된 그러한 항목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1, 2, 3, 4, 5는 기존에 있던 법률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6, 7, 8번이 새로 추가가 되었는데요. 6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도시숲 등의 우수한 경관 자원 조성 보전 활용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경관이죠, 경관. 자, 지금까지 도시숲은 여러 가지 사람에게 주는 혜택이라든지 탄소 아니면 산소 아니면 온난화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었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법률 안에 이 도시숲, 이 경관적인 자원으로서 굉장한 가치를 가진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관적으로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자, 이러한 부분이 바로 나무의사, 나무병원에서 담당할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국민 참여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그래서 이러한 도시숲과 관련되어서 공무원만이 아니라 또는 교수님들만이 아니라 우리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도 여기에 담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8번,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5조에서는요, 경관을 좀 더 아름답게 도시숲을 만드는데 최근에 주안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6조입니다. 자, 이 부분인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석 관리 계획에 따라 매년, 아까는 10년이라고 그랬죠. 10년은 보시면은요, 도시숲 기본계획입니다. 도시숲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세우도록 해놨고요. 조성 관리 계획에 따라서 매년 가로수 조성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0년짜리 계획을 세우고요. 그 이후에 매년 또 다른 조성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요, 10년짜리 안에는 굉장히 넓은 범위를 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시나 군에서 담당하고 있는 전체적인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짜고 있는 거고요. 매년 수립해야 되는 이 계획 안에는요, 그 해에 노선별로 관리를 해야 될 나무들을 사전에 정해놓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짠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도지사, 구청장 및 광역시의 군수의 경우에는 수립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냥 예외적인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광역시의 군수라든지 구청장 이러한 분들은 하지 않지만 도지사죠. 그럼 사실은 시장, 군수, 시나 군에서 전체를 통합하는 그러한 1년짜리 매년 계획을 세워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조성에서도 보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 1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 자,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게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이긴 하지만은요, 이 연차별 계획이라는 거는 10년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1년짜리 계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매년 이 1년짜리 계획을 세우지 아니한 것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그겁니다. 이만한 예를 들어서 하나의 시군에 5개의 노선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로수길이에요. 그러면은 이 5개 노선에 대한 계획은 10년 안에서 이렇게 짜도록 하고, 이 5개 중에서 또 세부적으로 올해는 이 노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거야 라고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또는 우리는 이 노선에 대해서 올해 어떠한 일을 할 거야 라고서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1년 계획을 세운 것 외에 다른 지역, 다른 곳에 있는 가로수가 갑자기 문제가 생긴다거나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금까지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어떤 시행을 했는데요. 이것을 앞으로는 나무의사, 여기 진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진단조사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진단조사를 해서 그 진단조사 내용을 또 위원회에 올려서 결정을 해서 하라고 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약간 또 어려울 수 있죠. 그러니까 10년 계획과 1년 계획이 아닌 예외적인 경우에 사실은 진단조사를 하도록 한 것이 이번 법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요, 사전에 필요한 그 타당성 등을 진단조사 하도록 해놨는데, 이 진단조사 항목은 앞으로 진단조사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항목에 따라서 진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산림청장님이 가로수 가지치기하고 관련된 거는 진단조사, 나무의사가 해야 됩니다 라고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가로수는 아니고요. 이렇게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진단을 받으라고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직까지 모든 가로수를 의무적으로 나무의사가 한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네. 그래서 이렇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뭐냐면은요, 심고 가꾸기, 옮겨 심기, 제거, 가지치기, 이 밖에 정하는 여러 가지 행위, 네. 이러한 것들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승인을 받기 전에 미리 조사를 하는 게 누구냐? 네, 진단조사, 나무의사, 나무병원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렇게 10년 계획을 세우고 1년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대로 진행을 하는데, 그 안에 포함되지 않은 가로수나 도시숲 같은 경우에는 진단조사를 나무의사가 해야지 된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는, 지금 당장은 이제 이렇지만 이 1년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1년 계획이라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노선에 대해서 가지치기를 할 거야 라고서 계획은 세울 수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어느 정도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도 분명히 계획서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러한 내용도 누가 제안을 하고 누가 제시를 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네, 바로 진단조사를 하는 나무의사, 나무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이 1년 매해 하는 그러한 계획도 사실은 이러한 나무병원에서 나무의사가 추진하게 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법률이 사실은 생기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 지금 가로수가 굉장히 문제가 많죠. 많은 게 아니라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들이 좀 많은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지치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약간 자의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공무원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민원에 의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민원이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를 사전에 한번 조사를 해보자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나무병원에서 하도록 이번 법률 개정안에서 확정을 지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요, 가로수의 조성 관리에 따른 수종 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 진단 조사의 방법, 대상,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하위법에서 더 이야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진단조사표 양식은 아마 만들어져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무의사분이나 나무병원에서는 그 진단조사 양식지에 맞춰서 하는데, 그 내용이 조금 광범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두 가지 내용만을 가지고서 이 가로수를 어떻게 하세요 라고서 결정짓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는 숙련되게 앞으로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된 법률은요, 1월 23일 날 개정안이 전부 다 통과가 되었고요. 시행은 앞으로 약 한 달 후 7월 24일 날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가 되면은 이제 가로수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했을 때 그 가로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나무병원, 나무의사들이 대부분 진단조사 내용을 토대로 해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나무의사가 나무병원에서 진단조사표를 만들어서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은 이게 확정은 아닙니다. 이게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진단조사 내용을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라는 곳에 사실은 올리는 거예요. 상정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과거에서부터 존재해왔던 그러한 위원회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요, 1, 2, 3번까지 다 있고요. 또 추가가 된 내용인데요. 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에서 15명 정도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1호부터 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하도록 해놨습니다. 4호에 해당하는 사람. 먼저 4호는요.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네, 주로 이제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이니까 주로 이제 공무원분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이 이제 들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호부터 3호까지는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해놨죠. 그래서 첫 번째는요.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그랬습니다. 네, 학식 그러니까 주로 이제 누가 떠오르세요? 교수님들이 많이 떠오르시죠. 그래서 교수님들이 여기에 지금까지는 많이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요. 자, 경험 그러면은 실제 경험하는 그러한 전문가 그러면은 조경이라든지 아니면은 나무 의사라든지 이러한 분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무 의사분들이 여기에 위원회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근데 한 가지 좀 조심하셔야 될 거는 뭐 나무 의사라고 그래서 전부 다 전문가, 내가 전문가니까 나를 포함시켜줘 이런 거는 아닌 거죠. 사실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은 주위에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되실 수 있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무 의사 많은 분들 계시지만 아마 일부가 이러한 전문가 집단에 소속이 되어서 인정이 되어서 각 지역의 위원회에 아마 포함이 되실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 지역에 계신 명망이 있으신 분들 또는 이런 가로수라든지 나무와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잘 알고 계신 그러한 분들 두 분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요, 시민단체입니다. 시민단체. 그러니까는 이 지역 주민하고 주민대표하고 시민단체의 차이점이라면은 시민단체는 아무래도 약간 전문성이 있는 그러한 단체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생명의 숲이라든지 환경연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린트러스트라든지 각 지역에 있는 또는 이제 가로수협회라든지 이러한 곳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2명을 전부 다 이 위원회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의사 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나무병원협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시민단체에 포함되기는 조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무의사협회는 조금 좀 그렇고요. 그 외에 다른 시민 활동을 하는 그러한 단체에서 소속되어 계신 분들 중에서 2분을 우리가 이 심의위원회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전부 다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병원, 나무의사들이 전문가이고 무척 잘났어 하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 말을 할 수도 있지만은요, 이러한 것들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거나 또는 우리의 영역을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계기는 이러한 위원회에 포함이 되는 거죠. 네, 이러한 위원회에 포함이 되어서 활동을 하면서 전문 지식을 진짜 널리 알려주면은요, 이러한 인원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전문가 집단이 되거나 아니면은 일부 나무의사분들이 활동하고 계신 시민사회 단체에 소속된 분들 중에서 나름대로 역량이 조금 높으신 분들 또는 주위에서 인정을 받고 계신 그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각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에 포함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여를 해보시거나 문을 두들겨 보시거나 그럴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무의사가 그냥 진단만 하고 치료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하는 걸로는 이 영역이 넓어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를 해서 그러한 정책이 이런 우리 나무병원이나 나무의사에게 유리한 쪽으로 돌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필요한 거죠. 그러한 계기가 이러한 위원회 포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진단 조사를 하게 되면은요,
진단조사를 하게 되면은 이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에 올라가고, 이 도시숲 조성관리심의위원회에서 그 진단조사표를 가지고서 그 가로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나무의사나 나무병원이 정책적인 결정에 결정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영향력은 미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결정하는 내용이 틀려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진단조사를 쓸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진단조사 같은 경우에는 나무의사들이 쓰고 작성을 하잖아요. 이렇게 작성을 한다는 거는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로수를 완전히 자르세요 또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라고서 나무의사가 자유롭게 개진은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져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최종 책임은 여기에서 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한 것이 여기에서 부결되거나 여기에서 그대로 했는데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점차 이 진단조사표를 신뢰하지 않을 거잖아요. 이분들이요. 그래서 그 쓰시는 분들 개인이 굉장히 주의해서 성의껏 양심껏 쓰시는 것이 무척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숲과 관련된 벌칙 조항이 있는데요. 이렇게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가로수를 심고 가꾸고 옮겨 심기 하는 경우에는요,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전부 다 새로 들어간 벌칙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로수하고 관련된 부분은 법률적으로도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고 강화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나무의사들의 영역도 점점 넓어지고 그 결과로서 나무병원의 업역도 좀 넓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나무의사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요, 나무병원에 소속되지 아니한 나무의사는 진단을 할 수 없거든요.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서 말을 하는 나무의사라는 거는 나무병원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병원에서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다양한 진단을 하고 또 용역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역이 조금은 넓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도시숲 개정과 관련되어서 나무의사들의 영역이 조금 넓어지는 법률적인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소개시켜 드리는 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감사합니다.